안녕하세요. 약사 이지향입니다. 제가 오랫동안 유튜브를 쉬었어요. 좀 지치더라고요. 방송 끝나고 내려와서 새벽에 막 방에서 혼자 이걸 찍는데 어느 날은 이 나이 50에 이게 무슨 짓이지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아, 그래 좀 쉬자. 그래서 좀 푹 쉬었습니다. 그랬더니 요즘은 또 다시 유튜브 좀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동안 좀 바쁘기도 했어요. 방송도 좀 많았고, 약국 업무도 많았고, 혼자 바빴습니다. 그런데 유튜브 참 신기해요. 제가 1700명인가 구독자 수일 때 조금 쉬었는데, 가만히 있었어도 어느 날 보니까 2000명이 넘었더라고요. 그래서, 누군가는 또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구나.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오늘 방송 마치고 와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상담한 내용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. 얼마 전에 상담한 그 여성분이 계셨는데요. 그 본인의 질환이 아들에게 유전이 된 것에 대해서 되게 죄책감을 가지면서 우울증까지 겹치셨어요. 이제 갱년기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몸도 아픈데 아이까지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상담하시는 내내 조금 많이 울먹거리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물질을 다스리는 약사니까 뭐 영양제를 조합해서 이제 많이 권해드리는 일이 제 주업이기는 하지만 음, 결국에는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위로하는 데 굉장히 많이 시간을 할애를 하거든요. 결국 이날도 그 어머니의 죄책감을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나게 할까 상담 시간의 대부분을 좀 할애한 것 같습니다.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되었는데 이제 갱년기하고 사춘기가 막 이렇게 충돌한다 하잖아요. 아이가 이제 질환도 이제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이었어요. 아이가 이 피부가 너무 이제 괴롭고 힘드니까 엄마가 평생 아파온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싫었는지 엄마를 원망을 했대요. 왜 엄마가 이런 나쁜 것을 나에게 물려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냐. 나 학교 가기도 싫고 나 그냥 죽고 싶다. 아이가 막 이런 거친 말을 하는 거예요. 엄마도 평생 그 질환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아이가 또 그러니까 나 때문에 저 아이가 아픈가 싶어서 너무 우울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. 이게 엄마가 하는 생각을 잘 들여다보면 다 그게 실체가 없는 생각이다. 왜냐하면은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이 몸을 만들지를 않았잖아요. 태어나봤더니 이 몸이잖아요. 몸도 딱 하나예요. 두 개도 아니고 딱 하나. 몸을 갈아입을 수도 없고 딱 이 몸인데 내가 이 몸으로 태어나 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. 그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만들었습니까? 그것도 아니잖아요. 엄마 아빠는 사랑하셨고 엄마 몸에서 난자 나오고 아빠 몸에서 정자 나와서 수정란이 되어서 그 다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. 물론 정자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난자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그렇게 그런 걸 만들 수 있게 설계되었을 뿐이지 우리 영역 밖이에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이 몸 자체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. 우리는 그냥 이 몸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계속 탐구하고 그러고 있을 뿐이잖아요. 새로운 걸 발견할 뿐이지 뭔가를 어떻게 우리가 창조합니까? 그게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아이한테 이런 질환을 물려줘요? 그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. 그건 신의 영역이잖아요. 그러니까 물려준 게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. 그 아이가.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. 아이 셋을 키우면서 내가 이 아이를 낳았다? 이 생각은 굉장히 그 힘든 생각이죠. 왜냐하면 내가 낳았다 그랬을 때는 나한테 책임이 전적으로 있잖아요. 그렇지만 잘 생각해보면 나는 이 아이를 낳았다기보다 이 아이들이 어느 별에서 나를 찾아왔다. 이렇게 생각하니까 손님이잖아요, 아이들이. 내 어떤 내 책임이고 내 소유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손님, 내가 내 배를 빌려줘서 그냥 낳은 귀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훨씬 가볍고 더 존중감이 높아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의 몸이 엄마 탓이 아니다. 절대 그게 아니고
아이가 우리에게 온 선물이다. 그리고 그 몸은 우리가 빚은 게 아니고 신이 빚어준 거기 때문에 전 종교는 없습니다. 적절한 언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그러니까 이 아이하고 부부하고 이제 같은 질환이 노출이 되었다.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. DNA가 유전이 되니까. 근데 DNA 유전이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지. 그러면 동료의식, 동지의식. 야, 엄마가 이렇게 이 질환에 노출이 되어 봤는데 이런 노하우가 있다. 그래서 아이에게 어떻게 이 질환을 극복하는지도 하고 엄마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이참에 아이하고 같이 좋은 치료법을 같이 공유하자. 식습관도 같이 바꾸고 생활 습관도 같이 바꾸고 혼자 할 때보다는 둘이 할 때 훨씬 낫잖아요. 그리고 저와 같은 전문가, 저 말고도 뭐 굉장히 많지만 둘이 하려고 하면은 모르는 게 좀 많잖아요. 그러면 이런 전문가하고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이하고 더 돈독해지는 그런 관계로 하면 어떻냐 이런 조언을 해드렸더니 어머님께서 짱짱짱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신다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게 진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엄마가 계속 죄책감을 가지면은요 엄마의 죄가 당연한 거잖아요. 그러면 아이는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진 사람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. 나한테 왜 그랬냐 이거죠. 그래서 죄책감을 실제화시켜서 마치 진짜 이 질환이 엄마 때문인 것처럼 그래서 모든 분노를 엄마한테 쏟아내게 돼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마음이 평화롭습니까? 평화롭지 않죠. 평화롭지 않으면 질병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. 평화가 아니면 다 스트레스 상황이잖아요.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 몸에 호르몬이 교란이 되고 호르몬이 교란되면은 질병을 치료하기 훨씬 힘들고요. 호르몬 자체의 교란으로 질병이 유도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질환을 어떤 영양제를 먹어서 어떤 약을 먹어서 낫게 할까 이걸 고민하는 것도 사실 뭐 중요하죠.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훨씬 중요하다.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유가 있고 질병조차도 그렇죠.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.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. 코로나가 일어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 그랬을 때 그 근본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해결책이 제대로 나온다는 거죠. 그러나 이 엄마처럼 엄마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아이는 여전히 분노 에너지에 휩싸여 있으면 원망과 분노 에너지에 휩싸여 있으면 이 질병이 치료가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엄마에게 얘기를 해줬더니 많이 편안해졌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. 마음과 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유전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전이라는 그 툴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질병을 더 가속화시키는지 이런 거 한번 공유했으면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. 안녕히 계세요.